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5대 은행 망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왜 5대 은행에 다리 돈이 몰리는지, 왜 5대 은행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분이 너무나 저는 안타깝고, 여러분의 평생 투자 교육원, 투자 캠퍼스, 오늘의 투자 컨설팅은 아마 퇴직금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건데, 그 관련해서 오늘 사연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퇴직금을 모두 예금으로 예치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기사를 제가 바로 언급해드리면요, 부모님이 퇴직하시면서 역대 퇴직금을 수령하셨는데 돈 관리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고 정말 열심히 일만 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50대 60대가 이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5대 시중은행 모두 퇴직금 전형적인, 그죠? 이 5대 은행 사랑 정말 심합니다. 그죠? 1년 이내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자, 그런데 예금의 예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금자 보고가 5천까지 밖에 안 된다 보니 지금 당장 해주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년 이후 분산 예치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냥 문득 걱정이 돼서 질문이 드립니다. 앞서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투자 루트들 많이 해서 그 영상 꼭 참고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오늘 예금 관련 쪽만 조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문구들, 그죠? 요 문구 가지고 있는 통장 맨 뒷면 위에 문구를 보면 이런 거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자, 본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 정지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치고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한 번씩은 다 보셨던 문구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예금자 보호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 또는 부도 파산으로 해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고객과 금융사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금자 보호제도를 한다. 그런데 자, 이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에 입혀서 최대 5천만 원, 그러니까 말은 글싸하게 고객과 금융사가 굉장히 피해, 특히 고객을 피해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결국은 뭡니까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야 5천만 원까지 우리가 보호해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5천만 원까지 우리가 보호를 해주니까 5천만 원 미만 너희들은 은행에서 돈을 빼지 말아라, 우리가 보여준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러면 은행 증권사가 펀드 다 박살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믿고 펀드 가입될 텐데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사에서 펀드 판매하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은행은 이번에 특히나 지금 홍콩 ELS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려 65세 이상 절반 50%를 넘게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은행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은행들은 캠페인 때문에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 ELS 파는 부분들, 특히 원금 비보장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은행에서는 이런데 5대 은행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자, 저축은행 시중 1금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 채권, RP, 수익증권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데요. 이것은 은행도 똑같습니다. 그죠? 흔히 얘기하는 예금과 적금도 예금 상품금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상품 설명서 하단에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를 꼭 확인을 하다. 이 부분도 은행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은행만 선택했지 않습니까? 특히 5대 은행. 자, 근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 그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은행보다 금리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분산을 시켜서 5대 은행을 좋아하시면 5대 은행에 5천만 원 한번 놓고, 그리고 이 저축은행도 5천만 원을 만약 분산시켰다면 은행보다는 어쨌든 뭐 0. 몇 프로는 수익을 더 받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축은행만 그러냐?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우리 요즘 뭐 부동산 피업들 얘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적립 및 조달하여서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으며 보금액은 동일하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마을금고도 아시다시피 은행보다
당연히 이자가 높겠죠. 그리고 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각 법인별로 독립적으로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실제 예를 좀 얘기를 들어보면, 자, 순땡이 새마을금고에 4천만 원 가입하고 땡순이 새마을금고에 3천만 원 가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회사의 서로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름이 순땡이 새마을금고 본점이고 이름은 다른 순이 새마을금고인데 얘는 지점이야. 그리고 땡이 새마을금고의 지점에 또 2천만 원씩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각각 7천만 원 가입했다. 근데 여기는 법인이 서로 동일하다는 거죠. 자, 본점과 지점, 본점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총 7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많죠. 은행도 할 수 있지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은행, 이 세 가지를 다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예금만 하겠다 하면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퇴직금이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퇴직금이 너무 많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뭐 퇴직금이 한 뭐 10억 이상 되는 거야. 분산 투자하니까 난 신경이 너무 쓰여. 신경이 너무 쓰여서 신경 쓰니까 이거 한목에 다 보호받을 수 있는데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지 싶죠.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바로 그게 우체국입니다. 이 새마을금고와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고 있지 않지만 우체국 예금보호 관련 법률 제4조에 의거해서 우체국의 예금은 국가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액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의 예적금 상품의 금리는 시중 1, 2금융권 대비 낮지만 예금의 전액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 장기간 금액을 예치하고자 할 때는 우체국의 상품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 중 하나로 사실상 모든 우체국의 부도 파산한 경우 발생되며 국가 부도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중 1금융권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 그러니까 내가 정말 10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이 있어. 근데 이걸 도저히 맡길 데가 없는 거야.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럴 때 어디를 해야 한다? 이 우체국을 하면 된다는 거고. 이거 말고 제가 또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 뭐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원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도 거의 전액 보호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 국가가 전액 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언급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5대 은행만 찾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5대 은행 망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왜 5대 은행에 다리 돈이 몰리는지 왜 5대 은행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분이 너무나 저는 안타깝고 투자 캠퍼스 이 투자 컨설팅 부분이 화제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예금자 보호법 미적용 대상이 어떤 건지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보면 자, 한국은행의 통화안전채권, 그 다음에 은행, 정부, 지자체 포함해서 한국은행 금융감독 예금보험사, 부보험사 예금채권, 양도서 예금증, 예금은 들어갔지만 양도서 예금증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펀드, 특정금융, 신탁,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에 가입한 예금 혹은 보험, 주택, 청약, 저축 등은 어떻습니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거 사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험계약 안 되겠죠. 여기에 보증보험, 재보험, 변액보험도 안 된다고 사실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후순위채 이런 것들 안 되고. 자, 증권사에는 위에 나온 모든 상품에다가 랩, CMA, CLS, 그다음에 발행음들 전부 다 안 된다는 거. 대신 CMA 같은 경우는 종금사에서 나온 CMA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보장이 된다는 거. 이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금융회사 위에 나온 CMA 정확히는 종금형 혹은 또는 발행의 의미 CMA라.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그 부분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과 기업음들. 자,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에서 입출금을 위한 예수금 계좌 발행음을 제외한 한국증권금융채권을 비롯해 이에 나온 모든 상품 및 기관 투자자 명의로 예금된 예수금 보호 대상에 제외되고 지역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 전부 상호 금융기관들은 중앙의 자체 기금을 해서 각 조합별로 출자금 제외 5천만까지는 보호, 유사시에는 정부 자금도 투입할 수 있다. 안 되는 건 맞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안정채권, 한국은행이 망한다. 이거 우리나라 부도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잘 보시면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앞서 얘기했던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얘기했던 뭐 산림조합 이런 것들은 다 뒤에 보면 나라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혹시 터지면 거의 나라에서 보호가 된다.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신다면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전한 예금 쪽에 뭐 50% 정도 투자를 했다면 나머지 50%는 지금 여기서 나온 상품들, 이런 상품들 대부분 일반적인 금리보다는 높거든요. 분산 투자, 특히 어느 쪽에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쪽은 저는 가능하지 않나. 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자,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분명히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특별 보호를 받는 상품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 우체국의 예금보험, 앞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 보시는 대로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의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채권. 자,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KDB 산업금융채권, 그 다음에 한국수출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그 다음에 IBK 기업의 중금채, 제가 방송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농협중앙의 NH농협에서 농금채, 수협중앙의 수협은행의 수산금융채권,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하는 금융채권 등은 굳이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을 받지 않지만 예금자 보험과 상관없기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조건 보증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상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반 시중은행보다 더 안전해요. 은행은 망해도 정부는 망하는 케이스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품들은 5천만 원 이상 넣어도 100%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액 자산가들이 선호를 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 미국채를 왜 그렇게 많이 사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조건 보증하는 이런 법적으로 정해진 상품들이 분명히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런 부분들 언제든지 한번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서 지금 그 얘기하셨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 관련 논의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빨리 이렇게 확정이 안 돼? 이 5천만 원 기준이 언제 기준입니까? 몇십 년 전 기준인데 왜 이렇게 안 돼? 결국은 은행들이 책임을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여기 뒤로 가면 또 정부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결국은 적립금을 더 쌓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이 5만 원짜리 화폐가 등장하면서 화폐 가치가 얼마나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까? 지금의 10억이 정말 20년 전 10억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금투세 뭐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제발 이런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을 빨리 좀 높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2강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나 수고하셨고, 여러분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 내일은 또 어떤 투자 캠퍼스 내용 갖고 올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요즘 보니까 댓글이 전혀 안 달리고 있던데 댓글도 좀 한 번씩 올려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안녕.